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빠지는 소리가 그냥 크게 지금 납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2030, 4050 할 것 없이 쭉쭉 빠지고 있는데요. 갤럽과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갤럽은 4주새 30대에서 무려 11%가 하락했고요. 리얼미터는 50대에서 8.7%가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죠. 취임 후 줄곧 이재명의 지지율은 60%대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이 60%대가 지금 보수는 과소 표집되고 진보는 과대 표집됐다. 다시 말하면 보수가 대답을 안 해서 진보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60%다 이런 말이 있지만 어쨌든 그냥 형식적인 걸 인정한다고 할 때 60%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50%대 초반까지, 또 어떤 조사는 50%대 중반까지 떨어졌는데요. 20, 30대에는 불공정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사면이 가장 큰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40, 50대에서는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이것과 관련해서 부정적 영향이 크게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지고 또 5천까지 뭐 보낸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가지고 말이죠, 장난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지금 공정에 지금 목말라 있는 2030 세대에서는 특히 조국이라든지 윤명 사면이라든지 이걸 보면서 이재명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말로는 뭐 국민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편만 챙기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이재명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7월 3주차와 8월 2주차 여론조사를 비교해 보면 이재명의 직무수행 평가의 긍정 답변은 64%에서 59%로 5%가 떨어졌고요. 갤럽은 7월 3주차 이후 3주간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다가 8월 2주차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이 기간 중에 법무부는 지난 7일 조국 전 혁신당 대표를 사면 대상에 포함을 했고요. 이재명이 또 이것을 11일 날 확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30 세대 지지율을 보면 20대 지지율이 55%에서 54% 빠졌고, 7월 3주차와 8월 2주차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30대에서는 무려 62%에서 51%로 11%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주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니까 일단은 20대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30대에서는 무려 11%가 하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이 30대에서 이렇게 폭락한 이유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30대도 또 주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30대는 조국 사면이고 50대는 뭐 주식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지금 조사를 해서 거기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뿐이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옛날에 윤 대통령이 사면해 줄 때 그 사면을 얼마나 강하게 또 비판을 했습니까? 사면이 대통령의 뭐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사면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 좌파들까지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신중하자는 그런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해봐도 조국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 사면을 했느냐? 결과적으로는 조국 사면을 안 해줄 경우에 조국 혁신당에 지금 지지를 받을 수가 없고,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조국을 사면해가지고서 조국의 도움을 받는 게 낫겠다. 조국이 만약에 적으로 돌아서면 골치 아프다. 이런 어떤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사리사욕을 챙기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지금 사면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미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미향을 왜 끼워넣냐? 여기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윤미향은 조국을 해주면서도 윤미향은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 윤미향은 아무래도 문재인 쪽에서 강하게 요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문재인이 이번에 또 사면을 또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걸 보면서 우리 30대라든지 우리 또 국민들이 말 다르고 앞 다르고 뒤 다르구나, 이재명 역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주식도 그렇습니다. 주식을 뭐 5,000포인트까지 보내겠다. 그래서 부동산 대신 주식으로 그 자산을 늘리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놓고 나서는 양도세 그 부과 기준을 갖다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가지고 말이죠, 그야말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앞다르고 뒤다르다. 항상 말이 다르다. 그래서 이재명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데요.
자, 리얼미터하고 에너지경제신문에서 한 여론조사도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지지율이 7월 5주차, 8월 1주차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재명 지지율이 63.3%에서 56.5%까지 6.8%나 하락했고요. 20대 지지율이 여기서는 50.4%에서 43.5%, 무려 7%가 하락했습니다. 30대 지지율은 여기서는 약 3.8%가 하락했습니다. 물론 조사에 따라 달라요. 조금씩. 어디서는 20대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디서는 30대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뭐 한 개 가지고는 알 수 없고 몇 개를 해보면 추이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지금 40, 50대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0, 50대에는 이재명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그런 지지층이죠. 하지만 40대에서는 지지율이 6%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을 치고 천장을 치고 이제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별로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셀프 임명식, 국민 임명식까지 했는데 여기 대해서는 좌파들까지도 상당 부분 많은 비난을 합니다. 국세, 혈세를 들여가지고서 그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재명 본인이 뭐 실용 어쩌고 얘기하고 또 뭐 실용주의 하고 돈을 아끼는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만 돈을 쓰는 것처럼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무슨 돈을 나눠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다르다. 맨날 입만 열면 국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어떻게 띄우고 자기 어떤 그 정치 기반을 갖다 공고히 하고 그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또 이재명에 대한 실망이 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자꾸 국민들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데요. 한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이가 문재인을 사실상 잡아먹었다. 문재인이 실패한 그런 대통령으로 남게 된 것은 일정 부분 조국 때문이다. 조국만 아니었더라면 조금 더 이제 문재인이 정치를 갖다 좀 자기 정치를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조국에 지금 발이 걸려가지고서 문재인도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뿐이 아니다. 그때는 법무장관 욕심내가지고 조국이가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위기에 지금 밀어 넣었다면 이번에는 사면 욕심내다가 이재명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인간은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더군다나 조국이가 나오면서 마치 독립운동이나 한 것처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 잘못도 얘기 안 하고 뭐 반성도 얘기 안 하고 검찰 독재 타도니 그다음에 뭐 검찰권 오남용이니 이따위 소리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심지어 좌파 쪽 변호사인 김재련 변호사마저도 이게 말이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 뭐 검찰권을 오남용해 가지고서 검찰 독재를 해 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다 이거지. 법원이 결국은 유죄 판결을 하지 않았냐?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냐 너. 그럼 법원을 비판해야지 왜 검찰을 비판하냐. 그리고 비판을 하려면 검찰도 비판하고 법원도 비판하고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법원이 너 유죄 판결해가지고 너 깜빵에 집어넣은 건데 법원을 쏙 빼고 검찰만 자꾸 그렇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 그게 뭐 너 수사했다고 그러는 거냐 이 말이야. 너 수사 검찰이 안 했더라면 눈 감아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우리 가족을 네가 수사하는 거야. 이런 식의 삐뚤어진 어떤 선민의식 같은 게 있는 거고 그야말로 밉상이다 밉상. 지금 조민희도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밉상짓 하고 있는데 조국이 또 밉상짓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재명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이재명 정권은 계속해서 이 조국 사면해 준 것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다. 차라리 조국이가 나 사면 안 하겠습니다. 그냥 나는 수감생활 다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였더라면 차라리 그런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더라면 크리스마스쯤 가가지고서 그때 사면을 해주면 이재명이가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해달라고 개치알을 떠는 바람에 이재명이가 이제 이걸 해준 건데 물론 이재명도 자기를 위해서 해준 거죠. 하지만 다 쌍으로 이제 수렁으로 빠졌다, 늪으로 빠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에 대한 사면 이것이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이 강실업 TV를 풍부하게 합니다. 강실업 TV를 돕는 방법 또 지원하는 방법 응원하는 방법은 좋아요 누르시고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강실업 TV 쇼핑몰도 이용해 주시면 강실업 TV가 더 전진할 수 있습니다. 강실업 TV입니다.